올리야, 병원 가는 거 알고 있어? 요즘 병원 가는 거야. 병원. 병원이 뭔지 알아? 병원 뭔지 몰라? 평소에 좀 다리를 불편해하는 게 좀 있었을까요? 불편해 하지는 않는데 네. 소리가 일단 나요. 뚝뚝 소리가 나고. 뚝뚝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뭐 절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점프를 좀 많이 하고 아이고. 많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자꾸 계단, 그러니까 소파 같은 데서 계단 안 쓰고 막 뛰어다녀서 자꾸 뒷다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전에 다른 네. 병원에서 촉진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3기 정도 된 것 같다고 얘기는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딱히 애가 아파하지 않으면 뭐 굳이 또 수술이나 이런 거를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뭐 아파하거나 이런 증상은 없어서 따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걸을 때 보면 약간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냥 봤을 때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고 약간 안짱다리 느낌도 살짝 맞아요. 나고. 네. 그거는 그 표현이 사실은 제일. 그럼 여기서 저희 한번 같이 간단하게 촉진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이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네네. 그것도 보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슬개골 탈구에 이게 뭐 몇 단계이냐 네. 자체를 논하는 거는 사실은 촉진이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해. 네. 자, 여기 앞다리 쪽만 살짝만. 네.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그렇지. 아이고. 자, 잠시만. 제가 옆으로 누워서 네. 그건데도 한번 살짝 아, 네. 착하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옆으로 누워서 오른쪽부터 마찬가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하나, 둘, 아이고 싫어, 셋, 옳지. 천천히 뒤집는 걸 좀 안 좋아해요. 그럴 것 원하는데 같아요. 네. 배를 안 까요. 옆으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네. 하나, 둘, 어느 쪽이 편할까? 옳지, 괜찮다.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살짝만 그래 살짝만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옳지. 고관절은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옳지. 반대쪽. 아이 싫어. 아이고. 뒤집는 걸 하나, 워낙 싫어해서. 둘, 셋. 옳지. 아이고 옆으로 하는 게 촉진상에서는 그나마 정확해서. 옳지. 옳지. 끝.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할까봐 일단은 지금 자 제가 만져보면서 제가 뭐를 본 거냐면, 첫 번째는 슬개골 탈구가 몇 단계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관절을 이제 가동하면서 고관절이 이제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탈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심하다거나 하면은 그게 연발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뼈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좀 이렇게 긁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봤는데, 고관절 쪽은 지금 뭐 현재 크게 뭐 통증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연발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무릎 쪽은 제가 촉진했을 때는 슬개골 탈구 양쪽이 다 2단계. 2단계. 네. 아마 원래 병원에서도.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은근히 따라서.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마다 또 우리 애 다리는 똑같은데 뭐 어제 다르고 뭐 오늘 다르고 뭐 갑자기 슬개골이 더 좋아지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그 슬개골 탈구의 이 기술을 정하는 기준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개골 탈구가 2단계인 경우는, 그러니까 1단계인 경우보다 자기 자리에 있는데 탈구를 일으켰을 때 탈구가 되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가 대략적으로 그게 되거든요. 네. 근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딱 손을 대봤을 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데 제자리로 이렇게 환납을 시켰을 때 환납이 돼 있고 환납이 된 상태에서 약간은 움직이다가 다시 빠져요. 근데 이제 그럼 4단계는 사실 헷갈리기는 쉽지는 않은 게 4단계는 이게 크게 둘째 이제 자기 자리를 올렸을 때 아예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도 바로 빠져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시면 2단계랑 3단계는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대는 딱 그 시점에 들어가 있으면 2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빠져 있으면은 3단계라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2단계인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촉진을 해봤을 때는 명확하게 자기 자리 들어 있었고 탈구를 일으켰다가도 좀 움직이거나 하면은 다시 자기 자리로 일단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슬개골이 위치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더 길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예전 병원에서도 수술이 당장 이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제 그 수술적인 거에 대한 그 교정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진료를 본 의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일단 기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3단계 이상 그러니까 3기, 4기의 경우에는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술적인 교정이 추천됩니다. 왜냐면 3단계인 경우에는 이게 진행성인 병변이기 때문에 4단계로 언젠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합병증이라고 하죠. 관절염이 심해진다거나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단열이 같이 온다거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슬개골 탈구 수술이 이제 굉장히 증상이 현재는 없더라도 안 좋아질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2단계인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증상이 없으면 2단계는 수술을 하지는 않는 단계. 엄밀히만 말씀드리면. 근데 2단계인데 다리는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리 저는 거, 깽깽이를 하는 거, 막 아파가지고 다리를 계속 막 이렇게 돌아본다거나 막 핥거나 깨물려고 한다는 그런 식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2단계일 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2단계 때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선생님들한테 그거는 이제 플랜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한 2주일 정도 전후로 뭐 약물 치료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일단 안 아프게 통증을 한번 좀 줄여줘 보고 그리고 살도 좀 빼고 그리고 바닥이 좀 미끄럽지도 않게 좀 해보고 계속 뒷발로 이렇게 서려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행동도 좀 개선을 한번 시켜보는 노력을 열심히 해봤는데도 증상 개선이 없다 그러면은 2단계는 수술적 교정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2단계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2단계인 경우에는 수술을 결정을 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 교과서적으로는 있다. 다만 뭐 좀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는 막 3단계, 4단계가 돼 있는데 왼쪽 다리는 뭐 1단계, 2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보호자님들께서 마취를 나중에 뭐 2번 하기 싫으니까 오른쪽을 할 때 뭐 왼쪽을 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좀 뭐 특수하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보호자님들과 그리고 아기의 이제 뭐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마취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촉진상에서는 슬개골 탈구는 2단계 그리고 고관절은 촉진상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관절염은 없으나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덜 좀 진정이 됐으려나요, 그죠? 사람은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를 좀 하는 사이다라는 거를 애기들이 알면은 조금 그나마 덜 무서워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별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서 엑스레이만 휙 찍어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그쵸. 네.
바깥에서 네, 그렇게 되는 한번.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 보여주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네. 근데 옆으로 찍는 건 되게 잘 찍었어요. 네. 근데 이 정면으로 찍어야 되는데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원래 이제 조금 더 골반이 이렇게 딱 맞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제 한쪽으로 좀 비틀려고 하는 방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좀 맞춰서 좀 찍어봤는데 뭐 그거를 감안을 했어도 뭐 이 정도면은 아까 싫어하던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오긴 했어요. 자, 슬개골 탈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사진에서 2단계랑 3단계 네.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자기 자리에 있다가 나왔다가 그 시간이 기냐 짧냐로 1단계, 2단계가 네. 정해지는 거고 3단계는 나와 있다가 자기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3단계. 자,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대퇴골에 자기가 원래 움직이고 있는 이 환차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정면으로 겹쳐 있는 게 지금 양쪽 다 관찰이 되죠. 근데 어떤 사진에서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죠? 네. 특히 맨 첫 번째 사진에서는 왼쪽은 어떻습니까? 아까 옆으로. 요 가운데 있었는데 약간 이 경계선 안쪽으로 이 동그란 슬개골이 탈구가 일어나 있는 게 이 사진에선 보이고 이 사진에서는 약간 빠질랑말랑하고 여기서는 자기 자리에 있고 이래서 좀 여러 장을 찍기도 했어요. 자, 그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힘주거나 할 때 더 잘 빠지기는 해요. 네, 굳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하자면 왼쪽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됐겠지만 아직 그 1기, 2기, 3기, 4기로만 기준을 했을 때는 양쪽 다 2단계 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관절염이 뚜렷하게 있다거나 이 안쪽에 이제 관절낭 안에 있는 물질들이 뭐 하얗게 뭐 변한다거나 슬개골 자체의 모양이 조금 경계 부분이 엄청 뾰족하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툴투툴하게 이렇게 막 달라붙게 뼈조각 같은 것들이 뼈가루 같은 것들이 달라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관절염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다행히 뭐 그런 거는 없고 특히 신체 검사 안에서도 해봤지만 건방식자인데 문제가 또 보이거나 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찍는 김에 혹시 몰라서 배도 좀 나오게 배 안쪽에 원래는 이제 요 뷰로 찍는 건 아니지만 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좀 복강 안에는 요 사진에서만 봤을 때 큰 그건 없고 똥이 조금 크게 오늘 안 싸서. 맞아요. 그 사진은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반에서 정말 양쪽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점짜리 사진은 아니에요. 사실. 약간 비틀리기는 해서 그래서 그거의 영향이 살짝 있기는 있는데 자 오른쪽 여기 보면 대퇴골에 골 두 부분 있죠. 그리고 이게 왼쪽에 대퇴골의 골 두 부분 그리고 골반에서 이 골두가 안에 쏙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머리 부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이 이 뒤쪽에 있는 뼈랑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쏙 들어가 있느냐를 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딱 봤을 때 자, 이 머리 부분이 또 뭐 중간 부분 딱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뒤에 겹치는 거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또는 그러니까 쓸개골 말고도 거기 고관절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꽤나 흔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탈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탈구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또 관절염도 같이 오게 되고 그것 자체도 나중에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은 요 중심이 거의 경계선에 겹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은 나와 있죠. 그 밖에 또 뭐 여기 각도를 이렇게 뭐 노로앵글이라고 해서 뭐 측정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긴 있는데 가장 보호자님께서 보시기 편하신 방법은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뭐 약간 비틀린 사진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비해서는 대퇴골두가
골반 중심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장 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절대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 오른쪽은 뭐 촉진상에서도 그렇고 엑스레이상에서도 그렇고 골반도 큰 문제가 없고 슬개골도 촉진상에서도 그렇고 뭐 엑스레이로 슬개골을 직접 평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예, 뭐 자기 자리에 조금 더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왼쪽은 촉진상에서는 거의 오른쪽과 동일했지만 실제 엑스레이 촬영할 때 힘을 막 주니까 카트 사진 세 장을 찍었는데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조금 더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골반, 네, 고관절이죠. 골반이랑 대퇴골이 만나는 그 관절에서도 약간 불안정성이 조금 더 비교적 있는 정도. 그래서 미약한 정도의 아탈구가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만져보기 했는데 몰리가 뚱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엄청 신경 쓰거든요. 맞아요. 간식도 최대한 좀 적게 주려고 하고 근데 식탐이 너무 많아서 밥만 먹어도 아니 그 하루 적정량을 줘도 만족을 못해요. 너무 식탐이 많아서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자기 몸에 흡수가 안 돼서 배가 계속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원체 식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뭐 굳이 뭐 수치로도 뭐 할 수도 있고 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뭐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문진을 하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양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몸매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 네. 너무 뚱뚱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마른 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정량을 먹었는데 체중 그 저희가 이제 BCS라고 하거든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고 배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엄청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의심부터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해본다고 하면 뭐 단백질 수치가 예를 들어 혈중에서 뭐 알부민 수치 같은 게 좀 낮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장에 뭐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일 수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간이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뭐 영상학적인 이제 혈액화학적인 부분에 뭐 내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먹는 양 자기가 먹는 만큼 먹고 그리고 자기가 딱 자기 체형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괜찮지 않을까. 그 혹시 눈은? 그렇죠. 눈은 제가 이제 그거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크기가 딱 한 1mm 정도 돼요. 보셨을 때. 그리고 이게 저게 일단 중요한 건 그죠. 저게 뭐지를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게 뭔지를 알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덩치가 조금 더 크고 우리가 뭐 오늘 뭐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해가지고 뭐 저런 정도 친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해가지고 침을 그걸 이렇게 찔러가지고 세포만 이렇게 취해서 근데 이제 그럴 크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시도하기에 눈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너무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게 만약에 보더니 염증이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뭐 약물이라던가 아니면 만약 뭐 처치나 이런 거에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 8개월이 되었고 크기가 전혀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눈 안쪽에 뭐 흰자위도 그렇고 흰자위에서 우리 이제 눈꺼풀로 이어지는 결막이나 이런 부분도 봤는데 그 부분으로 뭐 엄청나게 혈관화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핏줄이 막 핏대가 섰다거나 다른 점막에 비해서 엄청 빨개져 있다가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기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커진 것도 아닌 거로 봐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당연히 대략적인 네네.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악성 만약에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악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인 네. 추론이고 제일 정확한 거는 역시나 조직 검사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직 검사도 결국은 수술한 다음에 제거해서 맞아요. 확인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잠시만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개만 이렇게 라인을 딸 수가 없고 안쪽에 있는 심까지 제거해야 돼서 이렇게 세모나게 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꺼 부위를. 그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죠. 네네. 네. 근데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사실 좋은 건 아니겠죠. 네. 덜 나쁜 걸 수도 네. 있고 진짜 나쁜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눈으로만 보고서는 사실 진단을 내리면 안 돼요. 네. 네, 다만 진짜 안 좋은 거일 가능성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0%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에서 진료 봐주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크기를 봤을 때 네. 선생님께서도 그때 그 크기가 맞다고 하면은 진짜 그 세모로 자르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 이제 웨지 리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쐐기골 절제 우리말로 하면 네. 그래서 아마 같은 방법을 취했을 것 같기는 해요.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는 살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게 다 붙으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눈꺼풀에 있는 종들을 제거하는 수술 중에서는 이게 가장 그나마 흉터가 좀 덜 남고 나중에 티가 좀 덜 나는 수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아무래도 티가 좀 나긴 하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수술이 일단은 잘 되고 지금 정도 크기에서는 사실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가 잘 저희가 교합면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겠죠. 당연히 수술을 이제 정확한 단면으로 해가지고 뭐 제대로 하고 예쁘게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의 영역은 조금 저희가 보호자님과 우리한테 좀 바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안 긁어야 돼요 거기를. 네, 그래서 그쵸, 안 긁어야 네, 집에서 소독이랑 안약 넣는 것만 잘 해주시면 그럼 이제 골물 일도 없고 자기가 긁어서 거길 다시 터뜨릴 일도 없으니까 흉터도 덜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할 부분, 보호자님이랑 우리가 할 부분 다 같이 하면은 티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의사로서 네, 좀 다행인 부분은 털이 조금 어느 정도 가려주기는 해요. 네. 그래서 티가 거의 안 나요. 만약에 이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입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거는 좀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는데 마취 시간이 좀 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술전 검사에서 크게 뭐 이상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수술 전에 아침에 와서 수술 전에 수액 충분히 맞고 그 마취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게 금방 한 뭐 마취 도입부터 수술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봉합을 하고 이제 각성을 하겠죠. 근데 각성하는 거는 약간 체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사람도 좀 마취약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받는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좀 더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하자면 수치가 심한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하죠. 근데 양은 사실 혈중 농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시간을 빼면은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침에 일찍 하게 되면 저녁 때쯤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출전 검사하고 수액 맞고 입원도 이제 딱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쵸. 그러면은 입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서 지금 계속 눈물이 원래 없었는데 또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물감이 있어서 맞아요. 계속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눈을 떴는데 어쨌든 눈꺼풀에 뭐가 네. 사람들 입장 밖에 생각하면 뭐가 계속 달려서 시야를 방해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눈의 시야에 방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가 있는 거로 자기는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진짜 그거를 심하게 느낀 애들은 정말 많이 비볐을 거예요. 아, 네. 눈을 많이 비벼서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이거는 눈꺼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각막이랑 이런 데도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행히 눈이랑 이런 쪽을 만지는데 뭐 저희가 오히려 눈 만지는 것도 괜찮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괜찮아하는데 망진 검사에서 베리 찍는 것만